불륜 후의 선택, 재혼, 혹은 용서. 부부의 충격 실화.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결혼 15년 만에 들은 이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진 더욱 놀라운 반전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불륜 사실 이후 남은 상처와 혼란. 2023년 10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 준혁이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준혁이가 다가와서는 제 어깨를 잡더니 말했습니다. 미영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서 순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6개월째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자가, 두 아이의 아빠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평소 늦게 들어오는 날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모습,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거야? 회사 후배야. 혜진이라는 애인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였어요. 회사 야유회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28살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제보다 10살이나 어린.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준혁이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부부간 감정 폭발과 소갈이.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늦잠을 잔 준혁이를 향해 쌓였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때부터 저는 미친 것처럼 따져 물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였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가.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가까워지다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술을 한두 번 마시고 그러다가 감정이 생겼어. 듣고 있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느라 바쁜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로맨스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잤어? 그 여자와? 준혁이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겨우 평범한 척 연기했죠.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빠랑 안 말해? 둘째 서준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조언과 위로.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친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이가? 정말? 그렇게 착한 애가? 응.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일단은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하지만 제 친구 수진이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뭐? 그런 놈은 당장 내쫓아. 나 같으면 이혼장에 도장 찍어서 던져줬을 거야. 각자 다른 조언들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는 용서하라고 하고 어떤 이는 헤어지라고 하고.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 준혁이가. 뭐? 우리 준혁이가 그런 일을?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를 딸처럼 여겨주신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처를 드리게 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심리 상담 및 감정 정리 시작. 2주 정도 지나서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멍하니 있기만 하고 아이들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처음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드셨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시간 동안 울면서 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감정이 뭔가요? 배신감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세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자책감, 두려움.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상담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 솔직한 대화 시도. 1달쯤 지나서 저는 준혁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담사 선생님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주말 오후 아이들을 친정에 보낸 후 저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1달간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너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 그때 처음으로 준혁이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냥 일상이 무료했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나? 핑계일 뿐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 여자는 지금도 만나고 있어? 아니야. 내가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정리했어.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어. 하지만 저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핸드폰 확인해봐도 돼.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의 연락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용서 혹은 관계 정리 고민.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준혁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이 또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미영아,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 준혁이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아니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내 주변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 정말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어떤 친구들은 자존심을 지키라고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큰아이 서윤이가 중학교 3학년, 둘째 서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특히 서윤이는 예민한 나이라 부모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많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요? 어느 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엄마 아빠가 말도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재혼 가능성 논의와 감정 교류. 2달 정도 지나면서 저와 준혁이는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이라니? 아니, 그냥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말이야.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대학 동기였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결혼 초기의 그 달콤함들. 그럼 우리가 재혼을 한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재혼은 아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거지.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사람을 정말 놓아버릴 수 있을까? 준혁이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꽃도 사다 주고. 이건 뭐야? 그냥 미안한 마음에. 예전에 자주 사다 줬잖아. 정말 오랜만에 받는 꽃다발이었어요.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까? 정말 진심일까? 과거 불륜 상대와의 갈등 해결.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 혜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여보세요. 준혁 씨 부인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 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약속 장소에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부터 사과였어요. 저, 준혁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인분과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말하려는 거예요? 준혁 씨를 놓아드렸으니까 부인분도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그분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저에게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여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준혁이가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준혁이가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나는 역시 가족을 떠날 수 없어. 미영이와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어. 이해해줘.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준혁이의 진심을 조금 더 믿을 수 있었어요. 최종 선택 전 감정 갈등과 혼란.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용서하고 싶고 어떤 날은 정말 끝내고 싶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서준이가 아팠을 때였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준혁이가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괜찮을까? 우리 서준이 괜찮을까? 병원 복도에서 벤치에 앉아 걱정하는 준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서준이 괜찮아질 거야. 그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여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준혁이도 그 말을 듣고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결합, 재혼 또는 이혼 결정.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상담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상담에서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두 아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이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혹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하더라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정말이야?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 해. 그럴게. 평생 그럴게.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마음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사후 정리와 새로운 삶, 희망과 씁쓸함 공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준혁이가 늦게 들어오면 순간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준혁이는 정말 변했어요.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저에게도 더 다정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좋아졌어요. 서윤이가 말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저희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까요. 지난주에는 준혁이가 갑자기 결혼 반지를 새로 맞추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반지로 하자. 그 제안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남자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고마웠어요. 새 반지를 끼면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것도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래요. 저는 제 선택에 대해 매일매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겠죠? 지금 이 순간도 준혁이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기만 했을 텐데 지금은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다시 쌓아 올릴 수도 있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